노년 영양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질까요? 라는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저는 25년간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상담센터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과 식탁 위 변화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몸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같은 고기를 먹어도 50대와 70대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위장의 소화력이 달라지고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변합니다. 그래서 양이 아니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고기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고기보다 더 효율적인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재료들이죠.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도움을 준 식탁 속 단백질 활용법 3가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드신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요즘 가장 불편한 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만난 72세 김순자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점심에 생선을 꼭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과 조리 방식을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계란은 기름에 바짝 구워서 드셨고 생선은 소금을 많이 넣어 졸였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신 거죠. 하지만 몸이 그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3주 동안 조리법만 바꿨습니다. 계란은 반숙으로 생선은 담백하게 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북어국을 가볍게 끓여 드셨죠.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김순자님은 계단을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14일 실천 루틴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노년기 몸이 단백질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진다는 겁니다. 예전엔 빠르게 걸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런 증상으로 검사를 받아보면 대부분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집니다.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은데 검사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냥 나이 탓인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영양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부터 단백질 흡수 효율이 평균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은 훨씬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위액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먹어도 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65세 박영수님은 매일 점심에 삼겹살을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긴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오후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부위를 한꺼번에 많이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이후 고기를 수육으로 바꾸고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줄였습니다. 대신 저녁에 두부나 생선을 추가했죠. 그러자 소화도 편해지고 전체 단백질 섭취량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가 쉬운 방식으로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딱딱한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이나 두부가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세 끼에 나눠 먹는 게 흡수율을 높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작은 상처도 회복이 느려지고 감기에도 자주 걸립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7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3년간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를 유지한 그룹은 일상생활 능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근육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그룹은 보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느려졌고 낙상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근육은 그냥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69세 최민수님은 혼자 사셔서 식사를 대충 하는 편이었습니다. 주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웠죠. 탄수화물은 충분히 드셨지만 단백질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었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상담 후 매일 아침 계란찜과 점심에 생선구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두부를 된장찌개에 넣어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다시 늘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노년기 몸에 맞을까요?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재료들 중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건새우는 소량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쉽습니다. 멸치보다 부드럽고 씹어서 먹기도 좋습니다. 국물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영양도 우러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분말로 만들어서 밥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북어는 부드럽고 소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기름기가 적어서 속이 편하고 국으로 끓이면 담백합니다. 무침으로 만들어도 맛있고 죽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도 비교적 먹기 쉬운 재료입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은 편이라 소량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밥에 넣어 드시거나 죽으로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두유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74세 윤미경님은 소화력이 약해서
고기를 거의 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건새우와 북어를 번갈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북어국, 점심엔 건새우 볶음밥, 저녁엔 검은 콩죽을 드셨죠. 2개월 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전보다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흡수를 돕는 식탁 조합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식이섬유가 소화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안내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너무 짜지 않게 소화에 부담 없는 방식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건새우를 볶을 때 시금치나 애호박을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건새우의 단백질과 채소의 식이섬유가 만나 소화가 편해집니다. 간은 약하게 하고 기름은 최소한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70세 이상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어국을 끓일 때는 물을 듬뿍 넣어보세요. 무의 소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국물은 진하지 않게 맑게 끓이고 건더기를 충분히 넣는 게 좋습니다. 국물만 마시면 나트륨만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건더기를 함께 드셔야 단백질과 채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밥을 지을 때는 잡곡을 조금 섞어보세요. 현미나 보리를 조금 넣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영양 균형도 맞춰집니다. 밥이 부담스러우시면 검은 콩죽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죽은 소화 부담이 적어서 아침 식사로 특히 좋습니다. 계란은 완숙보다 반숙이 소화에 유리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계란찜으로 만들면 부드러워서 더 좋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나 당근을 잘게 썰어 넣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색감도 예뻐집니다. 생선은 찌거나 굽는 게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만 높아지고 소화 부담도 커집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찔 때 양파나 대파를 함께 올려 찌면 비린내도 잡히고 풍미도 좋아집니다. 두부는 된장찌개에 넣거나 샐러드에 올려 드셔보세요. 두부만 먹으면 단조로운데 채소와 함께 먹으면 식감도 살아나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부드러워서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식사를 하고 바로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커피의 타닌 성분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지나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보리차나 따뜻한 물이 더 낫습니다. 콩 요리를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도 생깁니다. 간장 대신 된장을 쓰거나 천일염을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양념을 단순하게 하면 재료 본연의 맛도 더 잘 느껴집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같은 음식만 반복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두부만 드시거나 매일 계란만 드시는 식이죠. 하지만 다양한 단백질원을 번갈아 드시는 게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생선, 내일은 콩, 모레는 계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며 드세요. 조금만 바꿔도 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를 조금만 신경 써도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14일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먹는 양보다 흡수되는 양이 더 중요해집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소화 효소가 줄고 위액 분비도 약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계속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 회복도 더딥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감도 점점 커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탁을 조금만 바꿔도 체력이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근육량이 유지됩니다.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고 계단도 예전처럼 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바꿔보세요. 계란찜 한 그릇이나 북어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 한 끼만 바꿔도 점심 식사량이 적절해지고 저녁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14일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주는 아침 식사만 부드러운 단백질로 바꿉니다. 계란 북어 두부 중에서 편한 걸 선택하세요. 둘째 주는 점심에 채소를 조금 더 추가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저녁은 소량만 드시되 국이나 찌개로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만 신경 써도 몸은 반응합니다. 14일 후 본인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뼈 건강을 지키는 칼슘 흡수율 높이는 식탁 조합을 다뤄보겠습니다. 칼슘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슘도 단백질처럼 흡수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뼈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불편한 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걷는 게 힘드신가요? 소화가 안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